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 접수받고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식의 투자는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라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항상 보장받는다는 이야기겠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떠한 소문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정말 최고의 이자를 지급받는, 즉 최고의 수익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지식을 많이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략 도움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도 오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고민되는 내용과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해결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길 바라고요. 이곳에 궁금증 그리고 고민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지금부터 글 올려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보시게 될 물건은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서울시 유일 국가산업단지인 쥐밸리와 인접해 있어서 직주 근접에 입지를 갖춘 시흥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물건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할게요.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4단지거든요. 네. 예, 23평인데요. 네.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09년도부터 입주해갖고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2월 되면은 저 기름동 센터피스 네. 분양권이 있어서 네.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한 2월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계 주공을 일시적 이제 2가구 주택이 되니까 1가구 네. 2주택이 되니까 네. 요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팔까 아니면은 언제쯤 매도를 해볼런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임대 주택 있죠. 네. 임대 사업자 등록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해야 될지 네. 예,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원 상계 주공 4단지 진단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매도를 하는 게 좋을런지 그 타이밍에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상계주공 4단지에 살고 계시고 기름동의 그 재개발 구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를 또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이 4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럼 기름의 아니요. 아파트 그 입주,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는 네. 향후 거기 입주하실 목적으로 그걸 받으셨던 거예요? 구입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내년에 입주할 거예요. 아, 내년에 그쪽으로 입주하실 거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두 주택 말고 또 보유주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이 두 주택만 있으세요? 그럼 제가 예, 어떻게 예.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이 상계주공이라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비교적 대규모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또 주거비도 낮지만 또 재건축이라는 호재도 또 안고 있는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상계주공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상계주공 단지를 떠날 때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일단 이 상계주공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상계주공은 결국은 얘들이 재건축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결국 그 가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줄 텐데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됐을 때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능한 단지와 약간 가능성이 높은 단지와 가능성이 낮은 단지들 간의 격차가 좀 심해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보유하신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용적률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움직였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활용하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 2주, 지금 현재 이제 그 기름거랑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비과세만큼, 그러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만큼 사실 좋은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빠져나갈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내가 2주택자일 경우에 내가 기존 거주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로 등록을 하고 내가 현재 다시 새로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처분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의무임대 기간 끝나고 1주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기존처럼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비과세가 되냐면 직전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받고 처리한 이후분부터만 1주택이 됐을 때 그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갖고 있던 상태 있죠. 네. 이거는 스스로 내가 그 장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한 걸 내가 포기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익이 사실 비과세보다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 본들. 제 생각은 그냥 이거를 처분을 하고 단지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만약에 지금 입주 연도하고 지금 이거 처분 시점하고 좀 안 맞기는 한데 내가 만약에 잠시 어디 전세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면 저 같으면은 이 4단지를 지금쯤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처분을 하고요. 어차피 내가 입주할 집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처분을 해놓고 내가 일단 잠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입주할 집이 있는 거니까 다시 또 올해 내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내에 하나 투자를 해서 재투자를 빨리 해서 물론 2달밖에 안 남았지만 빨리 움직이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를 준공공으로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10년을 운영을 하면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움직이시면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산 구성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세테크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좀 이해가 가세요? 예. 네, 이렇게 세테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 지금 현재 상계주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단지 안에서 좀 네. 용적률이나 지분율이 좀 괜찮은 단지로 갈아타고 그렇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 지금 있거든요. 빨리 팔고 그러니까 올해 내에 파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할 집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거를 그걸 빨리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라니까요. 12월 안에. 12월 안에. 예. 예.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테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만 아껴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지금 좀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 그 10월쯤에 서울 상계 주공을 네, 그 매수를 해서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네, 현재 지방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서울 그 강남 쪽에 제가 빌라나 이런 좀 적은 그 돈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네. 일단 전화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여유 자금 1억 원 정도로 이제 네. 강남 쪽에 빌라 투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꼭 투자 빌라는 전략이 아니고요. 네. 예, 여기 그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 어떤 게 좀 좋을지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제 물건에 네. 대한 정보까지 적은 네.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거주는 지방에 하고 계시지만 이미 서울에 네. 지금 투자 물건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해 놓으셨고. 네.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1억이 있는데 일단 지역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강남이라고. 네, 강남 쪽에 하고 싶어요. 그 이제 물건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자본에서 어떤 물건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 그 효율적인 걸 어떻게 하면 될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강남은 누가 뭐래도 서울에서도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죠? 네. 정말 특별하게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 이유가 네. 뭐냐면 도로망도 잘 발달돼 있지만 일단은 소득 수준이 높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결국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그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개발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 큰 개발이 남아있다라는 게 더 여기는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거고. 왜냐하면 한전부지 개발이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한전부지 개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강남은 다시 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을 조금 이렇게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형 개발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강남을 선택하신 거 잘하셨고 우리가 네. 1억이라는 돈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이 1억으로 사실 강남에서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불가능한 거를 그 지역에서 아무리 찾아본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상품을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남의 특성상 강남은 딱 명확합니다. 아파트로 이루어진 지구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주택가예요. 그럼 그 주택가에서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다세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제는 서울시는 각각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시키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남의 역세권 주변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 있죠. 네.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냐면 강남은 사실상 전부 다 그냥 강남이 다 도심 자체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테헤란로에 지금 주고 있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한동안 뭐 9호선 개통, 뭐 주변 지역 재건축 이런서 강남의 주변 지역들이 막 주목을 받았다라면 이제 다시 테헤란로 중심으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목받게 되는 이 중심에 위치한 이런 소형 주택을 내가 투자를 해놓는다라면 네. 향후 한전부지가 개발돼서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한전부지는 연구단지 중심 그러니까 대기업의 연구 중심의 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대에서. 네. 그럼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거죠. 젊은 수요층들은 한 번에 강남에서 아파트 절대 못 가요. 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쳐가는 걸 내가 길목을 딱 잡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결국 나중에 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강남에서도 일반적인 다세대보다 조금 더 좋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다세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직접 지금 방송이니까 언급은 못 해드리고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선택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네. 방송 이후에라도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도움 드렸습니다. 정말 강남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소액
강남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으니까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셔도 쉽고 빠른 고민 해결 가능합니다.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 사연들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SNS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여시고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채팅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 11구역 조합원인데요. 3년째 보유 중인데 타구역에 비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요, 경기도건 뭐 서울이건 그 어떤 곳이건 개발지에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이 개발에 대한 그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되게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거를 간직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손을 딱 터는 순간 털고 나서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그것이 좋아지는 상황을 보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려면 내가 보유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가 추가로 지불을 하고 그 똑같은 물건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광명 뉴타운의 광명 11구역은요. 광명 구시가지 재개발하는 곳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거든요. 역세권이면서 대로변과의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규모도 크고요. 이런 것이 당연히 규모가 큰 만큼 개발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지연된 만큼 개발이 완공됐을 때는 그 실수요자한테 소유주한테 가져다 주는 이익이 그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큰 것이니까요.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입주 이후까지 그냥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속도가 더뎌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서의 신동아 아파트가 최근 급등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글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서는 강남의 또 다른 그러니까 부도심 성격을 띠고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죠. 물론 그렇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적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고 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 수서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서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주변 지역이 가격이 가장 큰 이게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토지보상금이 이제 풀렸거든요.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9월달부터 풀렸죠. 그러면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을 더 끌어올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게 그 지역의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사실이겠지만 혹여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내가 확실한 대체 투자처를 찾기 전에는 움직이실 필요가 없고 이것이 내가 비싼데 들어가도 되냐 마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지금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거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내가 환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질 확률만 얼마 50% 이상이라면은 들어가서 절대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는 곳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서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결에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대표님이 지식에 대한 투자에는 최고의 이자가 따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지식 쌓아 보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고요.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실 건가요, 대표님? 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제목은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네. 아무런 역세권을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쵸? 저 역세권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역세권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중심지에 이런 역세권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냐라는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네. 이제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향후
향후 역세권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자체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지역들이 또 어딘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 세미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무료 강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는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용산 청파동 1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빌라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97-25번지요. 네, 25번지. 예.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시고요.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까지 등록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미 임대사업자도 등록을 하셨고 예. 용산구 청파동 1가에 빌라 향후 전망 어떨런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 청파동 일가에 투자를 해 놓으셨고 네. 예. 이미 임대사업자도 등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네,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7월 한 1일 뭐 2일쯤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올해요? 예, 올해요. 예.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예. 어차피 뭐 임대사업 등록하셨으니까 최소한 예. 8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이제 버텨야 되고 그렇죠. 그 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건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예. 잘 하셨어요. 예. 잘 하셨고 예. 또 임대사업자 등록도 아주 잘 하셨고 예.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면은요. 예. 자, 이 사실 서계청파는 이 청파동이 바로 또 옆에 서계동이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려고 고민했었을 정도로 사실은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는 거는 맞아요. 용산은 바로 접해 있고 서울역하고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포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이곳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도로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고 예. 그 구릉지도 또 형성돼 있고 예. 그래서 이곳이 서울 도심 한복판이 맞아? 이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인데 예. 어차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산은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예. 큰 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고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마스터 플랜이 누구의 제약을 조금 받았잖아요. 그 정부의 제약을 조금 받았잖아요. 예. 너무 과열되면 안 돼.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미군 기지는 지금 이전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나가고 있고. 예. 이거는 당장 2019년부터 공원 조성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 업무지구는 아직 사실은 왜 이걸 지연시키는 거냐면 아직 소송 관계도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거 깨끗하게 정리되려면 아직도 1년 더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눌러놓은 거고 대신에 어디는 가는 거냐면 예. 서울시에서는 이 북부역 세권 개발을 꾸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은 우선순위가 예. 민족공원 조성과 북부역 예. 세권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업무타운 조성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부타운 이 서울 북부역 세권은 여기도 업무지구예요. 뭐 들어오는 거냐면 그 컨벤션 우리 요즘 마이스 산업 하잖아요. 예. 그게 이 서울 북부역 세권에 조성할 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런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 어디부터 영향을 받게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용산에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한남뉴타운처럼 진행되는 거 제외시키고 예. 결국은 후암동에서 이렇게 서계청파 이루어지는 한강변으로 내려오는 이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민족공원 개발 그리고 서울역 쪽 개발 그렇게 되면 후암동이나 서계청파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단지 이게
어차피 중장기적인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내일 이루어진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미리 시간과 내가 조금 바꿨다. 대신에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단지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내가 들어간 거니까 단지 난 좀 더 오래 기다리겠다. 이 개념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에 잘 투자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사실상 그 지금 8년짜리 등록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또 10년까지 가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것도 또 더 혜택이 많으니까요. 예. 그때까지 보유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제가 산 곳 바로 옆에 네. 송파 1구역이라고 네네. 지금 재개발 뭐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 주민들이 동의서 하고 있죠. 예. 네. 혹시 그거에 그게 관련된 뭐 영향은 조금 제가 뭐 그걸 함부로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1구역에서 움직이면서 확대할 것이냐, 예. 1구역, 그렇죠. 2구역으로 나눠서 갈 것이냐인데요. 예. 확대해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쪼개서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가 1구역은 했는데 나는 1구역이 안 됐어. 이게 아쉬운 게 아니고 얘가 되면 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잘 보유하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저는 부천시 원미구 네, 약대동 네, 위브더 트레지움 아파트 네, 실거주자고요. 네, 매수한 지는 5년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3억 6천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네. 현재 한 1억 정도 올라서 오.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실거주를 하면서 전망을 지켜봐야 될지. 알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될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원미구 약대동에 위치한 위브더 트레지움 대표님 계속해서 거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 계획을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약대동이 또 이게 중동신도시랑 붙어 있어서 중동생활권에 포함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중동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 대비 아직 10년도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조금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뭐 역과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중동신도시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는데 네. 자, 5년 전에 구입해서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1억 정도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한 4억 7천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1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 1억이 언제 많이 올랐을까요? 좀 계속 부천이 구도시다 보니까 네, 꾸준하게 올랐는데 아마 최근에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지금은 이제 부천이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서울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른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약간 좀 작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동 그러면 신도시긴 하지만 실거주를 기반으로 실거주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내가 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여서 중동 신도시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꾸준하게 유지됐던 건데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나는 평균적인 가격으로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입지적인 장점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단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든가 지금 이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 가장 지금 부족한 건 뭐예요?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이 지역 내 새 아파트로 내가 갈아탈 수 있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실거주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강한 규제라든가 그 투자 수요의 이탈이 생겨버리면은 가격 조정 받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속도를 받게 되는 가격 하향 조정도 되게 커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매도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매도하기는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르는 과정일지 고점이라 매도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영등포구 네. 당산도 상가 니엔나 그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산동 상가의 번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80-1번이요. 80-1번지 상가도 궁금하시고 또 한 군데 마지막에 어떤 거 말씀하셨죠? 여보세요? 네네. 상가랑 또 어떤 점 궁금하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예, 그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산동의 상가, 당산동 3가의 80-1번지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보니까 오피스텔이네요. 예,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 영등포 구청역 앞에 있는 거 2008년도에 입주했고, 네. 네, 여기 뭐 오피스텔 어떤 면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7평 정도 돼요. 원룸입니다. 원룸 7평이요? 예. 구입하신 지는 오래되셨던 거예요? 한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구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이게 보니까 영등포 구청역이라 2호선과 5호선이 환승하는 곳이잖아요. 예. 월세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원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단점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일단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혹시 구입 가격이 어느 정도였어요? 한지가요? 그러니까 산 가격. 1억 3,500원인가 줬어요. 지금 그러면 원룸이니까 월세 받고 계세요? 전세 놓고 계세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월세는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1,050이요. 1,050. 그러면 그냥 순수 수익률만 해도 그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니겠네. 한 5%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세권의 원룸 같은 경우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익의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기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차익을 얻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이런 원룸이 차익이 나냐면 지역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재개발이 일어난다거나 재건축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어떤 도시정비 사업이 일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수요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면은 차익을 얻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수익적 목적의 비중을 둔 상품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아마 얘가 입주한 이후에 여기 보면 이 계룡 리슈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소형 아파트예요, 여기가요. 예. 그러니까 이 소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게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으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에 당산역세권이 저기 입지보다 선호도가 좀 높잖아요. 얘 입주한 이후에 당산역세권 일대 원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요 이탈.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어디에쯤 여기 공급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영등포역 있죠? 예. 영등포역 앞에 상업지하고 영등포 시장 일대, 영등포 시장역 일대에 뉴타운 지역에 뉴타운 지역에 제외된 구역 있죠? 이런 데서도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의 기존 역세권 중에서 10년이 넘어가는 10년 이상으로 접어드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들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오피스텔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적으로도 좀 바뀌고 있으니까 수익 플러스 어느 정도의 차이까지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요자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월세 목적만 내가 두고 그러니까 수익 중심 있잖아요. 그걸로는 상관없어요. 조금 더 한 5년 정도 운영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어차피 보유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매년 받는 수익을 1%를 줄이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건 차익이 결국은 수익을 항상 이기니까 플러스 차익 수익 시장까지 조금 보겠다라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그럼 매도해도 좋다는 얘기네요. 네, 매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조금 중심 지역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으로 옮겨 타서 수익 플러스 차익을 같이 얻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이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 점이 약하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도 고민 남겨보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 실시간 소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쌍용동 현대아파트 거주자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 쌍용동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쌍용동인가요? 쌍용동. 쌍용동인가요? 광주시 쌍용동. 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지형이 일단 나오면은요. 그렇게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광주에서는 경기 광주역 중심으로 해서 그 광주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역세권 개발 아래쪽으로 보면 태전지구라고 이렇게 대규모 주거지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곽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서울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외곽 도시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지역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택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중심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중심의 소규모 택지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쪽으로 전부 다 수요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들이라든가 구도심에 있던 수요자들이 그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지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구도심들이 힘을 못 써요. 즉 가격이 탄력을 받고 이 개발 효과로 인해서 탄력을 받고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이 개발 효과로 인해서 수요 이탈로 인한 우하향을 하는 성향을 거의 다 대부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광주시도 나날이 발전하는 곳은 맞습니다. 발전하는 곳은 맞지만 워낙 범위가 광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도 핵심적으로 개발되는 중심지 쪽으로 자꾸 들어가셔야지만이 지역에서 거주도 하시면서 일정 부분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내에서도 좀 입지적으로 장점을 많이 갖춘 곳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죠. 휘경동의 주공아파트 30평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휘경동 주공 이렇게 보시면 되죠. 휘경동도 지금 이문휘경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휘경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뉴타운 개발되는 쪽과 붙은 게 아니고 이 장안평 지역과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지금 상담하신 분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강한 실수요가 중심으로 돼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의 특성이 뭐냐면 시장이 크게 움직여줄 때 가장 늦게 움직여줍니다. 가장 늦게 움직여줘서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시장이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합이 유지된다거나 약간의 하락적인 측면을 보일 때는 가장 빨리 이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가격 하락률이 가장 빨리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일수록 시장이 크게 움직여서 가격이 우상향을 나타냈을 때 빨리 이 지역 내에서 핵심권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휘경동의 주공아파트가 지금 당장의 재건축의 호재를 띠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처분을 하고 이문휘경 뉴타운에 조금 속도가 늦은 구역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현 아파트를 보유하신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핵심 지역으로 이동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레미안 서초 유니빌 주상복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투자 전망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이제 주상복합이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 판단하는 건 다르겠지만은요. 일단 남부터미널의 특성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특히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을 정도로 주거의 중심을 둔 그 시장이 좀 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중심의 목적이 조금 더 부합되는 것이다. 즉 평수가 조금 20평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다. 그렇다면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오픈 채팅방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이래도 됩니까? 뭐가 올리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 아파트가 상황심리야 24평짜리가 있는데요. 상황심리의 어떤 아파트일까요? 그 센트라스. 아, 센트라스. 네. 센트라스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네. 내년 1월달에 1월 초순에 그 2년 만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전세를 내놨는데 아, 시세는 뭐 6억이라는데 저는 그 나머지 돈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나머지 돈 2억만큼을 지금 4억의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 2억만큼을 제가 월세로 내놨는데 아, 빨리 안 나가는데 과연 월세로 잘 받는 게 하신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로 유지하는 게 좋을런지까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빨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네, 전세 시세는 6억인데 지금 4억밖에 안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월세로 받고 싶은데 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답부터 드리면 그냥 전세금을 올리세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요. 네, 우리가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전환율이 있는데 이 전환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큰 금액에서 네. 작은 금액으로 가잖아요. 네, 이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으로 올라탈 때는 이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전환율이 낮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을 6억을 받아놔야 네, 그죠? 자꾸 임대사업자시니까 5% 인상을 하더라도 네, 꾸준히 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나머지를 월세로 받아놔 버리면 네, 이 월세 몇십만 원에서 5% 인상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월세 몇십만 원 받았던 거 다시 전세로 전환하려면 전환율 네. 자체가 낮으니까 훨씬 더 네. 손실이 발생해요. 나중에 임대 보증금을 시세에 못 맞추게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빨리 시세에 맞게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전세보증금 4억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요. 아 그러면 그 전에 임대사업 등록해서 첫 계약분부터 제한을 네. 5% 제한 받는 거니까요. 네, 이게 무조건 6억에 계약하셔서 그럼 네. 2억 차익 났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빨리 다른 곳에 투자해야죠. 그래야 돈 벌죠. 그럴까요?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중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담 이후에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